보석감정사 기출문제 42회 30에서 60번 문제까지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30번 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의 조건으로 부적당한 거예요. 부적당한 거. 마스터스톤의 조건, 요 마스터스톤 많이 나오죠? 잘 기억하세요. 우선 41에서 45% 사이의 퍼빌리언 깊이 맞고요. 12에서 16% 사이의 크라운 높이, 이것도 맞지요. 0.3에서 0.4캐럿이니까 3부 4대, 이것도 맞고요. 갈색을 띠는 다이아몬드 아니죠. 갈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에요? 예,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은 왜 띄어요? 예, 기본적으로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죠. 그래서 칼라 등급이 낮은 것은 노란색이 보여지고, 칼라 등급이 높으면 노란색이 안 보여졌죠. 31번 다이아몬드 이상적인 프로포션이라고 알려진 아메리칸 아이디얼 컷, 또 스칸디나비안 표준 컷에서 치수 같은 부분, 요것도 좀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뭐 아메리칸 아이디얼 컷하고 스칸디나비안 컷 요걸 다 외울 수는 없지요. 네.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요, 테이블 크기는 아메리칸 아이디얼 컷은 53%,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는 57.5. 그 다음에 각도는 34.5, 크라운 각도는 34.5도, 30.3도 스칸디나비안이에요. 자, 퍼빌리언 깊이 이거 같습니다. 43%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냥 기억하세요. 아메리칸 아이디얼 컷과 스칸디나비아는 퍼빌리언 깊이가 같다. 32번 GIA의 클래리티 등급 시스템 총 몇 등급? 요거 그냥 맞으라고 준 거죠. 뭐예요? 11등급. 플로리스, 인터널리 플로리스, VBS는 VBS2, VS1, VS2, SI1, SI2, I1, 2, 3 해서 전부 11등급이죠. 자, 33번 연마 과정에서 생긴 특징 중 부주의로 발생한 수염상의 패더. 연마 과정에서 생긴 건데 부주의로 만든 수염상의 패더라고 써요. 예, 수염처럼 난 패더. 마치 한 2, 3일 안 깎았을 때 보여진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비어디드 거들. 네, 그렇죠. 여기 답이죠. 비어딩, 다시 말해서 브루팅 작업 시 거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들을 따라서 쭉 생겨난 거죠. 폴리시 라인은 뭐예요? 그냥 표면에 폴리싱 하던 라인이 보여진 거고, 피트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점처럼 뜯겨 나간 거죠. 그리고 도마뱀 껍질 리다스 스킨은 폴리싱 할 때 방향이 안 맞아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34번 루비는 자외선 형광 반응으로 적색이 관찰되는데 어떤 성분 때문인가? 요거 알루미늄이에요. 요거 그냥 기억해 두세요. 루비의 자외선 형광 반응은 알루미늄이다. 그럼 루비의 빨간색은 뭐 때문에 나와요? 크롬 때문에 보여지는 거죠. 35번 보석에 따른 좋은 색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헤마타이트 적색, 말라카이트 녹색, 타이거사이 황색, 크리소콜라, 이게 답이에요. 색이 없어요. 라피스라줄리 청색, 그리고 소더라이트 백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천연 보석과 합성석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 천연 보석과 합성석. 요거는요, 여러 가지 뭐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중,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석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보석도 있어요. 광학성 검사는 거의 뭐 일정이 나오는데, 요것도 도움이 되는 보석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보석이 있으면, 가령 수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절률 검사, 이거는 천연 스피닐과 합성 스피닐 같은 거
볼 때 검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검사하면 확대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대 검사. 자, 37번. 다음에 보석 중에서 패각상 단구, 패각상이라고 했어요. 패각상이 뭐예요? 조개 껍데기처럼 이렇게 깨진 것을 말하죠. 층층층. 주로 어떤 보석이라고 했어요? 예, 단결정 보석들이 이런 형태로 잘 깨진다고 했어요. 입상은요, 입상은 이런 반투명한 보석들이 주로 입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헤마타이트, 얘는 목쇠상이에요. 예, 나무 결처럼 쪼개진 거고, 루비, 얘가 투명한 보석이 맞겠죠. 비치, 얘는 입상으로 깨집니다. 얘는 더 불균이에요. 울퉁불퉁해요. 자, 38번. 보석이 자외선, X선 또는 음극선에 노출되는 동안에만 빛을 발하는 현상. 자, 자외선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현상, 이거를 형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자외선이나 이런 에너지를 비추다가 딱 껐을 때 그 후에도 잠깐 동안 빛을 보여주는 현상, 이거를 인광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39번. 비중 3.3이 용액에 넣었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보석. 자, 3.3이 용액에 넣었을 때 다르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은 가라앉고 어떤 것은 뜬다는 얘기죠. 투어멀리는 비중이 3.06이에요. 히데나이트는 3.18, 예, 몰고나이트 2.72. 저도 사실 이거 다 못 외워요. 예, 책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나아요. 스피넬 3.60. 그럼 여기서 비중 기억해야 될 거, 투어멀린 요거는 비중 기억해 두세요. 스피넬 얘도 비중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40번. 200도씨 이하로 서서히 가열할 때 전기를 띈다고 했어요. 전기.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전기석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네, 투어멀린이에요. 전기를 띠는 형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41번. 굴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공명검사법 중 정확한 방법과 가장 오차가 많은 방법의 연결로 옳은 거. 자, 공명검사법 측정 뭐뭐 있어요? 예, 여기 있는 것처럼 50대 50법, 그리고 평균법, 명멸법이 먼저죠. 명멸법, 그리고 뭐예요? 평균법, 세 가지예요. 예, 여기서 제일 그래도 이 셋 중에서 제일 정확도가 있는 거 50대 50법, 그리고 제일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평균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라번. 아니네. 50대 50법 있구나. 50대 50법 평균법. 예. 잘못 볼 수도 있죠. 42번. 확대 검사지 시 보석의 연마 모양과 경계선이 이중으로 보인 더블링 현상. 자, 더블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물을 통해서 반대의 편에 있는 것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더블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보석을 보면 반대쪽이 주로 패시 선, 경계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더블링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는 DR 돌이란 얘기예요. SR은 더블링이 절대 안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DR 돌은 뭘까요? 그렇죠, 지르콘이에요. 지르콘. 자, 43번. 평광기의 사용 용도를 옳히는 것. 이 기구의 사용 용도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예제로 나올 수 있는 게 4-5개씩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평광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SR인지 DR인지 AGG인지 ADR인지 이거 검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검사죠. 자, 그 다음에 1축성인지 2축성인지 요거 광학상을, 유리봉을 갖다 대고 보면 이 광학상을 찾을 수 있죠. 물론 모든 보석은 다 관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답은 이거는 흔히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색성 검사도 평광기에서 일부의 다색성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평광기 이렇게 있잖아요. 평광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보석을 놓고 360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돌리면서 색이 달라져 보여요. 변해요. 그럼 그게 다색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색경이라고 하는 기구로 검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평광기는 간단하게 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 몰라도 이건 아니죠? 스펙트럼 형태로 검사한다. 이건 뭐예요? 분광기. 자, 44번. 유리봉을 사용하여 보석의 광학상 분석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결과 불수화의 현상이 나타났다. 불수화의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예, 수정이죠. 그렇죠? 수정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불수화의 보이면 수정. 그렇죠? 안 보여도 수정일 수는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불수화가 보이면 무조건 수정이에요. 수정은 뭐예요? DR이죠. 그렇죠? DR이고요. 일축성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불사이라고 해요. 불사이가 뭐 황소의 얘기하는데 저거 생각하면 돼요. 이런 관역 있잖아요. 관역. 그 관역 생각하면 돼요. 자, DR의 잠정질이다? 아니죠. 단골절이다? 아니죠. 자, 일축성. 이거 맞습니다. 불사이 무슨 도리라고요? 예, 수정. 자, 45번. 염산과 반응하여 발포현상. 발포현상이 나오는 거 어떤 보석? 탄산염 계통의 보석. 자, 여기서 발포현상을 나타내는 보석이 아닌 것 했어요. 아닌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거 산호 하겠죠? 칼사이트 하겠죠? 그러면 차브라이트하고 아라고나이트 하는데 아라고나이트는 많이는 못 들어봤죠? 예, 요것도 탄산염 보석이에요. 그래서 발포하지 않는 거 차브라이트 이렇게 답이 가면 됩니다. 46번 평광성 검사 중 다크 포지션 상태에서 보석이 회전 중에 항상 밝은 상태로 있었다. 그렇죠? 다크 포지션에서 세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밝은 상태로 있다. 또는 항상 어두운 상태로 있다. 그 다음에 깜빡깜빡 밝았다, 어두웠다 한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항상 어두운 채로 있다. 이거 SR이죠. 항상 밝은 상태로 있다. 이거 뭐예요? AGG. 그럼 나머지 뭐예요? DR이 나오겠죠. 그런데 DR만 있는 게 아니죠. SR인데 DR처럼 보인다고 해서 ADR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무슨 검사 또 해야 돼요? 확인검사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을 제일 밝은 상태로 놓고 요거를 포지션을 라이트 포지션으로 확 돌릴 때 밝아지면 요거 뭐라고 했어요? ADR은 곧 뭐다? SR이다. 요거다. SR인데 DR처럼 보인다 해서 ADR이라고 했어요. 그대로구나. 어두워지면 DR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밝은 상태로 있다고 하니까 무슨 돌이어야 돼요? 예, AGG 다결정지해야 돼요. 자, 루비 DR 나왔죠? 에메랄드 DR 나오죠? 백수정 DR 나오죠? 크리소프레이즈 AGG. 자, 그럼 답이 뭐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7번. 갑자기 7번이 나와버렸네. 47번. 컬러 필터 검사로 염색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컬러 필터 검사예요. 그래서 염색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적당한 보석.
염색 여부를 알아낸다고 쓰니까 여기 염색이 써있네. 예, 답이네. 그쵸? 예, 염색 녹색 칼세더니 제이다이트 요거 좀 도움이 돼요. 염색한 것 같고 아닌 것에서 필터에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염색했나 안 했나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제이다이트는 비추는 근본적으로 일단은 스펙트럼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말라카이트 이거는 뭐 원래 녹색이니까, 크리소프레이즈 원래 녹색이니까, 근데 염색 녹색 칼세더니 녹색인데 염색 컬러 필터로 보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예, 적색으로 보여요. 자, 분광기로 보석을 검사하고자 한다. 분광기의 검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투과법. 그렇죠? 흡수법 아니죠. 내부 반사법, 외부 반사법. 자, 투과법과 내부 반사법은 일단 투명한 보석 또는 이제 반투명도 가능해요. 외부 반사법 요거 불투명한 보석.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갑시다. 분광기를 검사할 때 보여질 수 있는 형태, 이게 뭐예요? 이 흡수 밴드, 그러니까 라인과 밴드 이렇게 보면 돼요. 라인과 밴드, 라인 밴드, 그 다음에 컷오프. 요건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컷오프. 밴드 이렇게 보여져요. 분광기 검사에서 453, 477, 497 부분에 특징적인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보석. 요거는 철라인이라고 해갖고요. 주로 이제 철이 선택적 흡수를 일으키는 돌들, 그런 돌들은 이런 라인, 이쪽 라인이 좀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철이 선택적 흡수를 일으키는 거, 페리도트. 자, 50번. 공기 중의 중량이 4.40이고 물속에서의 중량이 2.20인 보석의 비중. 자, 이거 뭐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공식 공기 중 나누기 공기 중 빼기 물속, 이렇게 됐죠. 그러면 4.40이에요. 그 다음에 4.40 빼기 2.2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2.20이니까 4.40 나누기 2.20이 되겠죠? 그럼 몇이 나와요? 예, 2가 나오죠. 2. 자, 51번. 보석의 특수 효과 중 미세한 교차 침상 내포물에서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특수 효과. 자, 반사되어 만들어진 특수 효과 뭐가 있어요? 에스터리즘, 샤토얀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벤처 센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 레브라돌레센스, 에둘러레센스, 오리엔트, 그 다음에 이리데센스, 또 뭐가 있어요? 플레이브 컬러. 요 약자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컬러 체인지는 뭐예요? 선택지는 흡수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반사되어 만들어진 효과의 약자 A. 요거.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석 드릴링을 위한 연마제로 다이아몬드 분말을 사용하는데 매우 작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는 거 400.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외우세요. 보석 연마 시 사용된 접착제는 셀락과 감탕의 혼합제이다. 이에 적당한 혼합 비율, 셀락 감탕. 자, 요거는 이제 보석과 답스틱에다가 이제 붙일 때 사용하는 거죠. 요건 20대 1. 요것도 그냥 외워두세요. 54번. 난발 세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난발 푸롱 세팅이죠. 투명하고 패시된 보석이 많이 사용된다? 맞아요.
자, 보석의 베질면 주위 전체를 금속으로 감싸는 세팅 기법이다. 아, 이거 무슨 세팅이에요? 예, 요거 베질 세팅입니다. 베질 세팅. 그 다음에 내구성에 있어서 베질 세팅보다 약하다. 좀 그렇죠? 왜냐면 위로 도드라져 나와 있으니까. 베질 세팅은 보석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내구성이 좀 괜찮은 편이죠. 티파니 프롱 세팅도 여기 속한다? 맞아요. 지금은 이제 티파니 세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티파니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55번. 58면을 가진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크라운에는 33개의 면이 있는데 윗거들, 요 한글로 쓰니까 좀 그렇죠? 어퍼거들이에요. 어퍼거들. 어퍼거들은 몇 개인가? 자, 면이 보면요. 테이블과 퀼릿을 제외하고는 전부 8 또는 8의 배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질 8개, 스타 8개. 그 다음에 어퍼거들 몇 개예요? 2배인 16개 이렇게 됩니다. 로버거들 몇 개예요? 그것도 16개. 퍼빌리언 메인 8개. 그래서 전부 합치면 58면, 그리고 퀼릿은 안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빼면 57면. 자, 56번 혼합 컷, 믹스드 컷이에요. 자, 커팅 스타일이었죠. 브릴리언트 컷, 그 다음에 스텝 컷, 그 다음에 믹스드 컷이에요. 브릴리언트 컷은 라운드 형태처럼 중심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면이 스타, 베질 이런 면들이 뻗어나간 것. 스텝 컷은 에메랄드 컷처럼 계단처럼 면이 뻗어나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 컷은요, 브릴리언트 컷과 스텝 컷을 섞어 놓은 것,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 틀린 것입니다. 크라운은 캐보션 형태이고 포빌리언은 브릴리언트 형태로 연마된 것이다. 요거 맞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버프탑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꼭 낙하산처럼. 여러분 아이스크림 콘 있죠? 그런 것처럼. 크라운은 브릴리언트 형태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는 게 낫겠다. 자, 그 다음에 크라운은 브릴리언트 형태이고 퍼빌리언은 캐보션 형태로 연마된 것이다. 이런 형태는 별로 없는데, 퍼빌리언은 캐보션 형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었을까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예. 그 다음에 크라운은 브릴리언트 형태고 퍼빌리언은 스텝 형태다. 이런 거는 좀 많이 있죠. 이렇게 브릴리언트 형태로 만들고 퍼빌리언은 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스텝으로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크라운은 높은 캐보션 형태이고 퍼빌리언은 낮은 캐보션 형태로 연마된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여기 이거는 이제 좀 브릴리언트 컷들이 아니고, 또 캐보션은 브릴리언트 컷, 스텝 컷 이런 쪽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브릴리언트 컷과 스텝 컷, 혼합 컷 이런 것들은 패스티드 면을 만들어 오는 형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7면 자유형으로 텀블링 연마할 때 건식 연마 방법. 자, 건식 연마 방법에는요, 주로 경도가 낮은 거죠. 경도가 4 이하인 거, 여기에 이제 건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플로라이트, 경도가 4예요. 토파즈 8, 수정 7, 사파이어 9 경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습식을 사용하는데 플로라이트는 건식을 사용한다. 58번 댐 작업 시 사용되는 합금 금속인 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댐 작업할 때 합금 금속은 거기에 쓰는 그 기본적인 금속보다 일단은 녹는 점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녹아서 붙여줘야죠. 댐은 장력이 적어 바탕 금속 표면에 잘 퍼져야 한다. 그렇죠. 잘 퍼져야 돼요. 댐은 접합해야 할 바탕 금속보다 용융점이 높아야 된다? 아니죠. 낮아야 돼요. 낮아야 더 빨리 녹죠.
댐은 유동성이 좋아서 미세한 틈 사이에도 잘 메꿔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댐은 사용 목적에 따라 강인성, 내식성, 내마밀성, 색조화 등을 요구한다. 자, 답은 4번. 여러분들 요거 네 가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59번. 캐봇은 연마 형태 중 어두운 색의 보석을 엷게 하여 밝게 보이게 하며 접합석 제작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거. 접합석 할 때, 예, 어두운 색의 보석을 엷게 한다. 이렇게 해서 밝게 보이게 하잖아요. 이런 그 더블 캐보션 같은 경우는 깊으니까 좀 더 어두운 색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들어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좀 파는 이런 형태들을 좀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답은 오목 캐보션. 단순 캐보션은 이렇게 딱 이건 이중 캐보션 또는 복 캐보션, 더블 캐보션. 영어 표현하고 한자 한글 표현 여러분 잘 같이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영어로 써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한글로 써 있기도 해요. 역 캐보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오각형을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어. 자, 인덱스 기어. 자, 오각형 연마할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5로 나눠서 딱 떨어지는 숫자. 이걸 여러분들 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거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되게 이런 문제 가끔 나오는데 5로 다 나눠 보세요. 그러면 이 80 인덱스 기어는 딱 떨어지죠. 예. 96 같은 경우는 3, 6, 12각형 같은 거 할 때 나오고요. 64 인덱스는 4, 8, 16 각형 이렇게. 32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4, 8, 16 이제 할 때 각형이 연마할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